이것을 없앴더니 중학생 35%가 수학을 포기했다. 오늘 나온 뉴스 기사인데요. 이거 무엇입니까? 상대 평가를 없앴더니 중학생 35%가 수학 포기했다. 기사의 제목입니다. 그 근거는요? 이제 이 종로 학원에서 이제 이런 전국의 정보공시 사이트에 올라온 중학교 3,200교의 교과별 학업 성취도를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분석을 했더니 중학생 중에 35.2%가 수학 내신 등급 최저 등급인 2등급 60점 미만인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심각하네요. 그리고 또 지역에 따르는 수학의 학력 격차도 확인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대도시는 2등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이런 지방이라 이런 곳은 수학 최저 등급 비율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의 A, B, C, D, E 2등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로 41.8%, 이어서 경북 충남이 40.6%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결과들을 보면서 종로학원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대평가를 없앴기 때문이다. 지난 9년 동안 상대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대현쌤 생각은 어떠세요? 이 종로학원의 입장은 학생들이 본인의 성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그나마 대도시는 학원을 통해 레벨 테스트 통해 성적을 알 수 있었지만 지방에서는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학력 격차나 학력 저하가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초등학교 시기에 상대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중학교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간, 학교 간 이제 수학을 대표적으로 학력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부모가 선호도가 높은 곳, 사교육이 발달된 곳에서는 수학 A 등급이 높게 나온다고 분석했거든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학부모들이 이런 사교육열이 높은 곳은 학원에서 이런 상대평가라든가 레벨 테스트 통해서 주기적으로 성적을 알 수 있고 본인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많은 학원들 같은 대형 학원들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와 더불어서 상대평가 석차나 그 결과들을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고지하고 있나요? 고지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로학원의 입장은 상대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학 학력이 저하됐다. 우리 공교육의 대표주자 대성쌤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이 교육과정 평가에서 시행하던 이런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이제 전수조사가 초등학교는 2013년에 폐지가 됐고 중고등학교는 2017년에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 표집 평가로 전국의 3% 학교를 지금 표집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저는 이제 이 평가 정보가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학부모한테 좀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본질은 개인에 대한 맞춤형 학습 지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 표지 평가는 사실은 평가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거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전체의 경향성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에 대한 어떤 지원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일견 종로학원에서 말하는 게 타당해 보이기도 해요. 9년 동안 상대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결과 학생들의 수학 학력이 그리고 최저 등급의 학생 비율이 높아졌다. 근데 여기에는 약간 모순점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우선은 공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냉정한 자아 성찰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평가,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이어지는 초중학교 시설의 평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절대 평가 같은 경우는 기본 학력이 갖춰준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효과적이다. 그리고 상대 평가 같은 경우는 기초 학력이 모자른 학생들을 통해서 이런 진단을 할 때도 효과적이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기에 절대 평가는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초등학교 시절에서는 뭐 과정 중심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라든가 뭐 수행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한 뭐 점수화라든가 내가 어느 정도 우리 아이가 수준에 있는지를 알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훌륭한 교육과정이라고 해요. 2015 교육과정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이 됐죠. 그거에 따라서 각 과목별로 일반화된 지식을 습득했냐 적용했냐를 살펴보기 위한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이 아주 촘촘하게 개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업도 과거의 어떤 지식 전달식 수업보단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수업의 방식으로 바뀌었죠.
근데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저희가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과정 중심 평가를 한다, 수행 평가를 한다, 평가를 바꿔야 된다, 끊임없이 말해왔지만 결국 입시에서는 어떤 상대 줄세우기식 평가에 의해서 대학 입시가 결과가 결정된다라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순적인 상황들이 학교 현장을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어떠한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교실은 한 명의 선생님과 다수의 학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학생들의 평가를 면밀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완료했는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서 기존의 이제 어떤 평가 방식을 바꾼다는 의도는 좋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평가에 대한 피드백은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대현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가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기에 지금 현재 평가는 어떤 제한적인 GPC 평가가 운영되고 있어요. 수행평가 속에서. 그리고 이제 그게 성취 수준의 상중하, 그리고 도달, 미도달 여부로 통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정확한 실력을 학부모나 학생들이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과 상대평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상대평가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쟁을 심화시키는 작용. 그렇지만 진정으로 그게 그 학생들한테 의미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교육 현장에 어떤 많은 선생님들이나 국민들이 이제 퀘스천 마크를 이제 던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평가가 폐지됐는데, 근데 이 상대평가의 폐지가 연쇄작용처럼 지필평가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 결과 학생들은 본인의 실력을 정확하게 진단받고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약간 경제 수준이 높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변의 교육 환경이나 학부모님, 사교육 현장에 지원을 받아서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정말 시시콜콜한 사항까지 다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 속에서 상중하 평가, 그리고 어떤 분임단위 과제 수행에 대한 결과에 대한 평가만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의 정확한 실력을 놓치고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잘한다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종합적으로, 그리고 정확한 수준, 그리고 현재 어려워하는 측면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평가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평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평가 이후의 그 지원 시스템이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과거의 평가들이 이렇게 문제됐던 거는 평가를 받고 나면 그 문제를 학생 개인의 노력이 부족하다거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치부가 됐는데, 학생이 어려워하는 여러 가지 학습의 요소들이 있거든요. 장애 요인들을 주변의 학부모님이나 교사, 학교에서 복합적으로 같이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평가, 상대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전수평가를 재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상대평가가 경쟁과 갈등을 조장한다면 상대평가 점수는 배제하고 절대적 수준의 도달 여부를 100분위 점수로 좀 더 세밀하게. 근데 요즘은 어떠한 시험을 보고 그 사람이 수기를 채점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석이 굉장히 AI 기술을 통해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학생별로 정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가도 저는 디지털 시험을 통해서 이제 피드백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종로학원에서 상대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요거에 주목할 게 아니라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또 다른 대안,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대선 선생님한테 이제 또 여쭙고 싶은 게, 그렇다면 초중학교 시절의 어떤 평가, 앞으로 이제 지향해야 되는 방향, 좀 구체적인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현재 평가 방식이 이제 서술형으로 부모님들한테 통지가 돼요. 근데 그 안에 사실은 이 객관적으로 그 아이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 왜냐니까 오해를 받거든요. 혹시 선생님이 우리 아이만 나쁘게 평가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같은 초중고에 있어서 교사의 평가권에 대한 신뢰를 좀 회복해야겠다. 그리고 그 신뢰 속에서 좀 투명한 평가, 그리고 우리 건강 검진 자주 하고 그런 건강 관리가 필요한 것처럼
모든 학습에 있어서 평가와 학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같아요. 그래서 평가를 스트레스 요소, 아이의 못하나 잘하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를 더 도와주기 위한 그런 평가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시절의 평가 같은 경우는 아까 대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성적표가 별도로 배부되지는 않죠. 통지표가 배부되나요? 근데 배부가 됐을 때 어떤 과정중심 평가 결과가 서술형으로 제시되거나 도달 미도달로 이제 제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반면에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중학교 성적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그래서 자녀가 중학생들이잖아요. 그 점수가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수만 공개되나요? 제가 봤던 건 점수였는데 점수와 이제 백분위가 이제 제시가 되거든요. 결국은 백분위는 상대적인 나의 위치를 가리켜요, 집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아요. 그게 익숙하지 않은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기업을 평가하고 어떤 집단을 평가하고 어떤 개인을 평가할 때 통계적으로 정량적인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MBTI에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성격을 정확히 분석했다라기보다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 어떤 유형을 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대한 해석이 나오거든요. 어떤 점수를 제시하고 그게 절대적인 점수든 상대적인 점수든 그거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지원 방안이 제시된다면 아까 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앞으로의 이제 평가 방식들이 최근에 이제 IB 교육과정이나 아까 대 선생님이 말씀하신 백워드 교육과정처럼 평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수업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 중에 어떤 지필식 평가는 나쁜 것이야 라는 생각보다는 얼마나 지필식 평가를 타당하게 만들 것이냐, 객관식 문항, 그리고 거기에 학생들이 본인의 생각과 그리고 본인의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주관식 문항,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섞어서 배치하고 그거를 정확히 채점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학습 지원 방안이 제시된다면 그 부분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 선생님 보실 때 지금 현재 이제 초등학교에서 평가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요즘 들어서 이제 뭐 과거의 과정중심 평가에서 더 나아가서 성장을 위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뭐 동료 평가라든가 평가 방식도 좀 더 개선을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능형 학습 플랫폼을 전국 시도와 교육부가 함께 이제 개발하고 있고 이제 도입이 된다라고 해요.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여겨졌던 개인의 학습 진단과 맞춤 처치가 많이 개선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완벽하게 나쁘고 완벽하게 좋은 거는 없다고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학생들의 어떤 이제 기초학력 도달 여부, 그 학습 부진 상황들이 이렇게 분석 결과로 나왔다면 이거에 대해서 하나의 프레임을 씌기보다는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라는 게 이제 어느 측면을 평가하냐가 이제 교육의 목표라든가 학생들의 이런 집중이나 참여를 좀 더 좌우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문제풀이 평가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평가가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뭐 AI라든가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평가에 대해서 좀 더 권한도 갖고 또 학부모한테 그거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평가 통지 시스템도 좀 더 구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